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학생들이 일반적인 읽기하고 시험지를 읽는 방법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시험지 읽기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시험지 읽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시험 공부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무슨 뜻이냐면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이 테스트에 맞는 것을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시문이 있는데 이 제시문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 100% 이해를 못했더라도, 70%, 50%를 이해를 했더라도 이 답에서 선택지가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한 개를 알아서 여기에 있는 답, 요 하나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맞는 답을 고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물어본 것이지, 이해를 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해결 방법을 물어봤고, 이 해결 방법에 따라 해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공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장에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원리를 터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늦었죠. 원리를 터득해서 그 문제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문제들이 시간 부족으로 테스트, 시간 안에 누가 효율적으로 잘 푸느냐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잃어버린,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시험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인의 배경지식이 이렇게 있고, 본인의 생각과 여기에 있는 제시문의 글의 요지나 방향이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요지나 관점, 그 다음 정의에 따라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가능한 읽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발췌도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들은 필요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 덜 중요하니까 빠르게 읽고, 어떤 거는 천천히 읽는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훑어 읽고, 어떤 거는 자세히 읽는 속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관으로 푸는 방법도,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직관으로 이거 같다 그래서 찍어서 했더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발레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근데 원리를 통해서 원리가 충분하게 튼튼해지면, 이 직관이란 게 이해를 하게 되면 원리를 통해서 직관으로 풀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이걸 아는 문제를 할지라도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자기가 아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 답 같은 유사한 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해결을 해서 완전하게 그걸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최대한 정답 같은 것을. 자, 그러면 일반 읽기를 시험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 오해나 부작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읽는 순서가 없으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읽는 순서를 정해둬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선택지부터 읽고, 어떤 문제는 제시문부터 읽고, 어떤 문제는 순서대로 읽고, 어떤 문제는 어디에 주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동 없이 똑같이 읽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소모를 하기 위해서, 시간 소모를 하도록 합해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죠. 이렇게 시간 소모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 자체도 난이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 공부의 맛을 알게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나 잘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나 문제에 집중 못해서 사소한 것을 실수하면 문제는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시험장에서 얼마나 이해한다는 두 번째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풉니다. 너무 빠르게 풀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탑니다. 그러니까 시험 감독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아차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아차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자, 이렇게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시험 독서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확실히 맞았다는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요거는 풀다가 보니까 선택지 1, 2번만 보니까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러면 3, 4, 5를 못 봤으면 세모를 쳐놨다가 다 풀고 두 번째 풀 때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2번이 맞는 것 같지만 이거 확실히 맞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남으면 그걸 다 했을 때 요 2, 3, 4, 5번이 맞는 이유 아니면 맞지 않는 이유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모 쳤던 것들의 나머지 안 본 부분들을 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맞은 것들을 다 확인해 보고, 그쵸? 그래도 시간이 남았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푸는 거겠죠. 자, 빠르게 푼다. 빠르게 풀어서 다 못 본 것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맞는 답들의 아닌 것을 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던 최종 도전해야 될 것을 마무리 도전한다. 자, 어쨌든 너무 늦게 읽게 되면 다 풀질 못합니다. 자, 거기다가 실수를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와서 순차적으로 했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검산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볼 수 있는 스킬이 없으면 발췌독을 하거나, 아니면 역 검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검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잠깐 여기서 정신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자, 사람인지라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으니까 요걸 빼먹고 읽었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은 자, 어디가 문제 푸는데 더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디를 더 자세히 읽고 어디를 더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어디 나오나요? 문제에서 나오고 선택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와 선택지가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 읽는 겁니다. 자, 물론 선택지부터 읽기도 하고 문제를 스크랩하고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다시 선택지를 보기도 하고, 이 문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거는 따로 문제 유형별 읽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시험은 어떤 것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찾아서, 그 부분을 찾아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확인의 과정이죠. 자, 봅시다. 시험지를 읽어야 되는데, 자,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첫 번째는 문제고, 두 번째는 보기입니다. 보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하죠. 보기가 있어야 문제가 보완적으로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골라내는 것이지, 맞는 것, 이 문제를 쭉 풀어서 주관식 정답을 딱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지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 풀이 과정 속에서 가장 답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확정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의 배경 이론까지 알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한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확정할 때 유형에 따라 푸는 방법을 정리했다면 굉장히 많이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끊어서 읽어요. 문제를 수험 중 시험지 읽기에 오답, 교정, 과정,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읽는데 당연한 조건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다, 원이다 했을 때, 정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이 같다, 원은 반지름을 이용하라, 접선과 이 반지름에서 직각으로 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은, 당연한 조건들은 안 알려줍니다. 그걸 찾아내서 알아야겠죠. 자, 긴 문제를 끊어서 과정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될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다면요. 이 과정 중에서 요게 문제일 것 같아. 요게 문제일 것 같아. 라면 이거부터 확인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러다가 답이 나오면 일단 답을 정해놓고 아까처럼 다 푼 다음에 다시 와서 나머지들을 확인해 보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이걸지 몰라. 하나, 보세요. 1, 2, 3, 4, 5, 6개 확인 중에서 이 2번과 5번, 2번과 5번일지 몰라. 라는 것들을 감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이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 자, 긴 문제를 끊어서 과정마다 확인하는데 감이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선택지의 상호관계의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선택지를 비교를 하다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치면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 손이 있으면 요거는 4개의 방향이 다 같습니다. 요거만 하나만 방향이 다르죠. 그렇게 선택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아닌 것 찾아라 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선택지의 상호간 관계를 찾다 보면 문제의 출제자의 출제 방식이나 출제 원리를 눈에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시험지 읽을 때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손을 보시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전부 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물론 엄지는 주어가 생략돼 있죠. 목적어, 서술어가 있든지. 자, 이런 것처럼 이 주어끼리 비교하거나 목적어끼리 비교하거나 선택지까지끼리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선택지를 읽을 때는 주어 읽고 서술어를 읽고 목적어를 읽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낯설게 하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시험은 상대적으로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시험지를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느냐? 그쵸. 제시문을 읽을 때 두 갈씩이 문장이 80%,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씩으로 먼저 읽어서 전체 스크랩한 다음에 선택지를 읽고, 선택지에 필요한 것을 이 두 갈씩 문장 이렇게 나왔죠. 이 두 갈씩 문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선택지 단어는 여기 있을 것 같아. 이 선택지 단어는 여기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요, 과정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의 경과나 공간의 경과나 아니면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도 동태적입니다. 과정도 동태적이고 사건 서술하니까 시간 경과가 있는데 이걸 다 동태적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 경과나 시간이나 과정이나 인과관계나 공간 변화나 이런 범위 아니면 상황의 변화나, 자, 몇 개 있죠. 상황의 변화,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사건 줄거리의 변화, 과정의 변화, 인과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의 전체를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읽기는 문제를 푸는 목적에 따라 발췌하면서 선택지와 제시문을 병독하는 게 시험 읽기입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만들어낼 때 이 선택지 1, 2, 3, 4, 5의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확인해야 될지, 이 선택지의 단어들의 논리 관계를 보게 되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도에 따라 읽기라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 자,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 읽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읽을 때는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기타 성분으로 이렇게 완결된 생각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시고, 특히 이렇게 거꾸로 읽기, 구분해라, 읽기를, 상세 읽기를, 궤갈 읽기와 어떤 읽기의 속도와 궤갈 읽기를 상세 읽기와 구분해라,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비교 읽기라는 것은 이렇게 A와 B의 반대말이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통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그러면서 체크를 하면서 하는 읽기인데요. 이 체크 읽기는, 자, 긍정적인 건 보통 동그라미를 치고 부정적인 건 세모를 치죠. 그리고 판단 유의하는 건 네모를 치기도 하고,
성장하는 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내려오고, 그죠? A에서 B로 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필요한 체크들을 완성해 둬야 됩니다. 자, 특히 그 내용들, 도표나 그림들을 읽고 글들을 먼저 예측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야겠죠.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수학의 그림을 보고 여기 도형이 이렇게 뭐 그렇게 쓰면 여기 설명들이 막 수학에 써있죠. 이 그림을 보고 요것들을 읽었을 때 요 내용들이 훨씬 다 이해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도표나 그림 읽기의 방법은 철저하게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과목별로 읽기를 보시면, 시험 읽기를 보시면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디 숨어 있냐. 그래, 갈래별로 결론,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냐라는 노하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읽기의 속도를 변화하고 궤괄 읽기를 해야 되는데 궤괄 읽기는 빨리 읽고 상세 돕기는 천천히 읽습니다. 이렇게 속도 변화를 해가면서 주제를 찾아서 읽는 겁니다. 자, 수리는 문제를 구절별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구절별로 하나하나 수리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 없는 단어가 한 단어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렇게 구절별로 찾으면서 문제의 구절별 1번 해결 방법 적어라. 이렇게 필요한 조건들을 1, 2, 3으로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삼각형이 나오면 그 조건이 4번이다. 이렇게 조건들을 확정해놔야 되고요. 답에서 수의 특성에 유의해서 답의 특성을 찾아나가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과 식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탐구도 그림과 도표, 선택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택지에는 반드시 반대 개념을, 문과의 경우에 반대 개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외국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단락의 구조.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체 한 문장 같지만 나눠보면 네 문장 내지는 세 문장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를 철저히 공부를 해서 이 답이 이것들이 주제인지 예시인지 근거인지 부연 설명인지 아니면 반대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직독직해를 해서 속도 있게 빠르게 나오는 순서대로 직독직해 해라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더 자세하게 과목별 시험 읽기는 다음번에 또 논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시험 읽기는 시험지 읽기입니다. 시험지. 결국은 본인이 읽을 때 읽을 흔적을 남기는 체크 방식을 정해놔야 되고요. 이 체크를 통해서 다양한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험은 시험 읽기는 공통점, 맞는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 찾던 틀린 것 찾던 선택지 5개에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5개의 공통점, 그죠? 그럼 공통점 다른 나머지 하나 그 답이고요. 차이점,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시험 읽기는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 주어끼리, 서술어끼리, 목적어끼리 비교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려면 문장을 끊어서 과정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빨리 떠오르는 게 시험의 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그걸 읽어냈을 때 그걸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순서로 읽었기 때문에 근거를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순서로 찾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내야 그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험지 읽기를 통해 본 학습의 과정에서 자, 시험지를 읽을 때 7번, 8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난이도가 몇 등급의 문제일까? 8등급이다. 이거는 4등급이다. 이건 어려워. 시험 읽기 수업은. 그러면 이건 2등급 문제야. 그럼 2등급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스스로 자꾸 적어봐야 원리를 파악한 정도, 이게 무엇은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인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시험지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을, 자, 이 난이도를 스스로 적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추적이 다 된 것이고요. 시험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확인할 때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독해법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의 절차가 설계가 돼야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봤을 때 10초? 많이 잡아도 20초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설계가 안 되면 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문제 독해에서 어느 부분이 막혔습니까? 자, 이거는 알겠고, 해설을 읽을 때도 그렇죠. 해설 읽을 때도. 2단계, 이 이론을 알겠는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걸 알겠어요. 요거만 넘어가면 나머지 해설은 다 알겠고요. 나머지도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만 찾아내면,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요 부분을 떠올리는 이유로 막히는 걸 돌파하는 이유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 읽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자기가 막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시험지를 읽으면서 당연히 빼먹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왜 빼먹었는지에 대한 이 실수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시험지 읽기를 개선하고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시험지 읽기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갈래별로 주제의 표현 방법과 위치를 찾는 걸 누적시키는 걸. 자, 한 줄 정리나 요점 정리를 배워야 합니다. 빠르게 읽는 것과 상세 독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수리의 경우에는 자, 해설을 봤을 때 이 해설에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왜 생략되는지 주요 요소들을 나눴을 때 문제가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누면 수학인데 이렇게 여러 줄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요 개념은 뭐 하고 개념 써보고 요 개념은 뭐 개념 써보고 왜 개념은 뭐 이 개념은 뭐 근데 내가 못 푼 거는 여기 못 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렇게 개선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보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도 시험 읽기 하면 해설에 그 문제를 만드는 원리나 방식이나 그 원리의 특성들이 써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까지 다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압축하고 변형시켜서 만들었는지 포커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도 그림과 표의 관계를 다 표나 그림의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시험 읽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 공부를 하는 것과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것은 실력, 한 문제로 1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늘립니다. 실력. 바탕, 배경 실력도 늘리고, 실력도 늘리고, 이해도 늘립니다. 자, 시험 공부는 시험을 해결하는 스킬이 30%입니다. 이 공부에서 올린 실력을 압축 요약해서 암기가 70%입니다. 암기와 기술, 문제풀이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완전한 암기를 하면 문제풀이 기술이 없더라도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심화를 위해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근데 시험 읽기를 하게 되면 내용 심화는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시험 보는 겁니다. 자, 이 시험 보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이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풉니다. 그래서 2, 3회 반복을 하여서 오답 문제를, 그러니까 두 번째는 2, 3회 반복 푸고 3번 2, 3회 반복을 해서 오답 유형이 10% 안쪽이 되었을 때 한 줄 정리나 자, 쉽게 내가 여러 번 풀어서 알 수 있는 건 한 줄 정리, 그래도 모르는 거는 상세 정리를 합니다. 오답 정리를. 그런 다음에 이 한 줄 정리와 상세 정리한 걸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는 게 공부입니다. 자, 다양한 시험도 원리의 반복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실력은 확실히 원리를 반복했을 때 생깁니다. 자, 원리를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암기를 했는데 외운 것과 그거를 깨달아서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시험장의 속도와 연습의 속도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훨씬 더 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습할 때는 시험의 90%의 시간 안에 시험의 90%의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100분을 푼다면 항상 연습의 속도는 90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에. 시험에 당장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만 단단히 하고 기초만 착착착착착 계속 꾸준하게 해도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기초만 탄탄했을 뿐이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실력을 쌓아서 점수를 올릴 바탕, 더 높은 수준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험 공부는 점수를 올리는 훈련입니다. 자, 시험으로 정리하고 시험을 연속해서 본다면 굉장한 집중도를 요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팔 때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빠르게 할 때는 시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도를 나가고 필요한 양을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시험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화가 되려면 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진정한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나 학생들이 이 공부도 늘어지게 하고 시험도 집중도 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혼동되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느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시험 공부, 시험 읽기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언어의 비문학 독해는 비문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학과 과목별 지문이 있습니다. 과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지문이 있습니다. 과목별. 이걸 보통은 비문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비문학 독해는 어디에 결론이 있느냐? 그게 제목과 주제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누적 정리하고 그걸 빨리 찾으면 됩니다. 수학은 직관이나 근사지에서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대입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주관식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객관식을 푸는다. 객관식. 골라내는 겁니다. 자, 어떤 A와 반대되는 개념은 하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기 전에도 빠르게 대략적인 이걸 깊이 있게 읽기 전에도 빠르게 스크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의 도표나 그림의 단위는 공식보다 핵심이다. 왜? 미터퍼, 킬로미터퍼, 아워 하면 시간분의 거리는 이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나 이런 것들 가지고 거꾸로 단위에서 공식을 들어가고 이 공식을 단위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표나 그림에 나온 단위들은 철저히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탐구에서 퍼센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숫자를 알지 못하고 상대적인 비율만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탐구의 표현 방식과 주어진 조건의 체크법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수리에서 당연한 조건은 생략한다 그랬죠. 그 당연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확인하고 이 조건을 빼먹었을 때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이런 유형에서는 이걸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써놓고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히 영어의 경우에도 자, 영어 단어를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글의 흐름, 한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영어도 일정 부분은 언어적인, 국어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3등급 이상을 맞을 때, 2등급과 1등급을 맞을 때는 국어적인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국어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영어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체크법이 시험풀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밑줄을 치고,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그 체크의 흐름만 봤을 때, 자, 보실까요? 체크 흐름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이 떠올릴 수 있는가?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내가 강조를 했는지, 이렇게 필수적인 체크법들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찾는 만큼 점수를 획득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실력 공부고요. 일반적인 책이고요. 찾는 만큼 점수를 획득한다는 것은 시험 읽기입니다. 자, 국어의 경우에는 1대1 대응 됐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반드시 제시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 다 찾았으면 93점까지는 무난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는 겁니다. 국어는 숨은 글자 찾기. 수학은 숨은 조건들을 이용해서 과정을 해결하기. 영어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주제를 찾아서 주자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기. 탐구는 그 도표나 그림에 숨겨져 있는 이론들을, 생각들을, 사실들을 찾아서 선택지와 비교해서 풀기. 자, 이런 것처럼 수능은 찾는 것입니다. 답안이 시험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시험지를 통해서 찾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찾는 연습에 대한 결과, 잘못된 것들, 내가 이건 줄 알고 이렇게 찾았더니 여기에 없더라 라는 자신이 찾는 방법에 대한 오류를 시험 보자마자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동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잡아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류 상황과 본인이 새로 한 것과 이 두 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 또 늘 익숙했던 오류 상황을 반복해서 범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오류 상황을 반드시 제압해 줘야 된다. 따라서 시험 연습, 시험지 읽기 연습이 전체의 30% 정도의 효율과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시험지를 읽고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